2단지가 붙어 있고 3단지는 나홀로 떨어져 있어요. 1, 2단지하고 3단지가 공중 보행 통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숲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사에서 떡 하나 얹어주는데, 안녕하세요, 홈드부입니다. 드디어 떴습니다. 서울도 아닌데 서울보다 핫한 곳, 바로 힐스테이트 광명 11입니다. 지난 9월 여기 철상역 자기가 분양을 했죠. 경쟁률이 37.96대 1이었으니까 바로 옆에 붙은 힐스테이트 광명 11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광명 뉴타운의 대장단지가 될 곳이기 때문이죠. 광명 뉴타운의 미래 입지 가치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힐스테이트 광명 11에 청약을 해야 할지에 대해선 조금 갈리고 있어요. 바로 조금 높게 나온 분양가와 1015 규제까지 다 때려 맞았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청약 요건에서는 비규제 지역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구별 4개, 즉 우선은 넣고 보는 게 좋은 물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나왔는지, 당첨되면 얼마가 필요한지, 대장단지가 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위치부터 볼게요. 7호선 강명사거리역 바로 옆에 붙어있죠. 도보 3분인 초역세권이고요. 두 정거장만 가면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나와요. 지역만 경기도지 공의를 쓰는 준서울이에요. 바로 옆에 안양천과 서부간선도로가 이어지기 때문에 구로, 양천구, 가산 디지털 단지의 직주 근접을 흡수할 곳입니다. 그리고 7호선 타고 강남까지 30분 컷, 이 정도 입지이다 보니 서울보다 핫한 곳으로 불리는데요. 그럼 힐스테이트 광명 11 스펙을 볼게요. 이 부지에 총 4,291세대가 들어서고요. 42층 25개 동이에요. 어마어마한 대단지죠. 이 중 일반 분양 652세대, 특별 공급 356세대입니다. 세대수에 비해 물량은 그리 많지 않네요. 조합원들이 다 가져갔다는 얘기겠죠. 이 4천여 세대의 대단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총 3동으로 구성되고요. 1, 2단지가 붙어 있고 3단지는 나홀로 떨어져 있어요. 1, 2단지하고 3단지가 공중 보행 통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숲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언덕이란 얘기겠죠. 딱 봐도 3동이 아웃사이더 같아요. 인기가 제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떡 하나 얹어주는데, 바로 이 3동은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로 해줘요. 어찌 보면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여기는 전용 39, 51, 59, 74, 84 이렇게 5개 타입이 나왔는데, 전용 59 BC 그리고 전용 74, 84 이렇게 넓은 평수가 모두 3동에 몰렸습니다. 더군다나 국평인 전용 84는 물량이 단 2개밖에 없고요. 그것도 1층과 2층만 나왔어요. 그러니 힐스테이트 광명 11에서 국평 경쟁이 가장 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전용 59 A타입이고요. 여기만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내야 돼요. 1동과 2동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 분양가가 부담된다 싶으면 조금 입지가 안 좋지만 중도금 대출을 무료로 해주는 3동에, 아니다 여유가 된다 싶으면 가장 물량이 많은 1, 2동의 전용 59 A타입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양가가 얼마인지 볼게요. 전용 3구가 약 5억 6천에서 6억 1천, 전용 51이 약 8억 9천에서 9억 7천, 전용 59가 약 10억 3천에서 11억 7천, 전용 74가 약 13억 1천에서 13억 8천, 그리고 국평인 전용 84가 약 16억 2천에서 16억 4천입니다. 우선 부동산 대출 때문에 주담대는 최대 6억까지, 그리고 대출받게 되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되고요. 다주택자는 대출이 안 나오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광명은 바로 규제 지역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약 요건에서는 비규제 지역으로 적용을 받고요. 대출에서는 규제 지역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6억 한도에서 집값에 따라 차등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보시면 힐스테이트 광명 11은 전용 84만 빼고는 다 15억 이하죠. 그러면 주담대를 최대 6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여기 국평은 물량도 2개고 가장 외진 3동에 1, 2층으로만 나왔고 대출도 가장 적게 나오니 아무리 중도금 대출이 무료라 해도 신청하는 이들이 거의 없을 듯 합니다. 자, 그럼 당첨 시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을 해볼게요. 국평 인기가 없을 것 같으니 전용 59A에 11억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워볼게요. 우선 계약금 10%인 1억 1,70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있어야 됩니다. 중도금 대출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중도금 60% 중 대출은 40%까지만 나오고요. 1, 4회차 중도금 대출 받았을 경우에 5회, 6회차 중도금은 직접 납부를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9A형 주택형만 빼고는 모두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에요. 즉 무료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중도금 대출이 4억 6천만 원 정도 나오면 나머지 2억 3천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어차피 입주 시 중도금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주담대로 돌리면, 여기가 지금 규제 지역이니까 LTV 40%, 최대 6억 한도로 계산을 하면 주담대 최대 4억 6천8백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다 상환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잔금은 3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미 중도금 대출 상환할 때 대출을 받았으니까는 이거는 현금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다 따지고 보면은 입주 시 필요한 현금은 전용 5구 11억 7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힐스테이트 광명 11이 이만한 가치가 있는지, 안전마진은 얼마인지 분석을 해봐야겠죠. 광명 뉴타운이 바로 여기 파란색 부분인데요. 경기권 최대 재개발 구역입니다.
7호선 철산역과 광명 사거리역 일대 빌라촌을 재개발한 거고요. 원래 4만 5천 가구 규모로 23구역이었는데 금융위기 등으로 몇 개가 무산되고 11개 구역만 남았어요. 홈두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 광명 사거리역을 중심으로 북쪽이 1부터 5구역, 남쪽으로 9부터 16구역으로 나뉩니다. 여기 철산역 바로 옆이 12구역인 철산역 자이고요. 역세권의 입지가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철산역 자이와 그 바로 옆인 광명 사거리역 초역세권이 11구역이 광명 뉴타운의 대장이 될 곳입니다. 사실 두 개 중에서도 더 평지면서 4,000세대 넘는 대단지인 11구역이 대장이 될 것 같네요. 구역별 아파트 가격을 좀 볼게요. 여기서 가장 먼 곳은 1구역이고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입니다. 총 3,585세대. 역에서는 도보 약 20분 정도 걸려요. 광명 뉴타운의 가장 북쪽이니 여기서 자차 15분으로 목동 학세권을 누리기는 가장 좋습니다. 조합원 분양권이 고층 12억 정도에 나왔어요. 그 밑이 이 구역인 트리우스 광명입니다. 여기 역시 3,344세대고요. 11억 5천에서 12억 5천까지 폭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로 4, 5구역이 나란히 붙어 있는데 4구역이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로 1957세대, 분양권이 12억에서 13억 5천까지고요. 5구역은 광명 자이 힐스테이 SKB로 2878세대, 12억에서 20억까지 꽤나 넓게 분포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층수와 동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광명동 초등학교를 품은 초품화예요. 여기까지가 광명 사거리역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하고요. 이제 남쪽으로 내려올게요. 앞서 얘기했듯 역에서 3분 컷이 11구역으로 힐스테이트인데 아직 정확한 이름은 안 정해졌고요. 4,291세대로 세대수가 가장 많습니다. 분양일이 늦어질수록 분양가는 높아집니다. 11구역 바로 밑에 있는 게 14구역으로 광명 프로지오 포레나예요. 총 1,187세대고 2023년에 입주해서 최근 11억 6천에 팔렸어요. 광명 공고를 끼고 있네요. 그 아래로 16구역인 광명 아크 포레자이 위부가 2104세대로 구성됩니다. 여기는 2021년 입주해서 중층이 9억 중반대로 팔리고 있어요. 도덕산 공원이 가깝습니다. 그 옆이 15와 19역으로 프로지오 센트베레가 1335세대로 2020년 입주해서 11억에 팔리고 있어요. 광명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가 1051세대로 2024년 입주해서 7월에 9억 초반대 팔렸네요. 10구역이 광일초 광남중과 가까워요. 마지막이 가장 서쪽인 9구역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예요. 1509세대고요. 조합원 분양권이 11억대로 나와 있어요. 광명 서초 초품화입니다. 이렇게 보니 이미 입주한 곳들은 11억대 매매가 가능하고 입주 앞둔 곳들도 조합원 분양권이 12억대로 구매 가능하네요. 즉 힐스테이트 광명 11의 현재 시세 차익은 없으며 당분간 안전마진도 없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서 전세가는 금방 빠질 테고 어느 정도 집값이 눌려있을 거거든요. 어쨌든 엄청난 신도시급으로 천지개벽할 곳 바로 광명 뉴타운입니다. 우선 전부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의 대단지고요. 바로 이러한 광명 뉴타운의 장점이 동시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당장은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출퇴근이 헬입니다. 광명과 서울을 잇는 곳이 바로 이 철산교예요. 이 철산대교 건널 때 도보로는 10분인데 버스 타면 30분까지 걸린다고 해요. 대중교통이라고 다를 건 없습니다. 7호선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150%에 육박할 만큼 지옥철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이런 곳에 앞으로 이 광명 뉴타운에 입주 예정인 곳들이 이렇게 많으니 공급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면 지옥철은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실거주를 해야 한다면 이런 부분 감안해야겠죠. 그러면 힐스테이트 광명 11에 당첨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반 공급 1순위 기준으로 보면 11월 7일 공고문이 나온 날 기준으로 광명시에 2년 이상 거주자를 우선으로 뽑고요. 기타 서울 및 인천 거주자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니 중복 신청을 할 수 있어요. 1주택자는 1순위 추천제로만 신청할 수 있고요. 즉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 당첨 사실이 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한데 단 과거 2년 내 가점제 당첨자는 추첨제로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은 가입 후 12개월 경과해야 되고요. 지역별, 면접별 예치금을 충족을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광명 뉴타운은 천지개벽할 곳으로 그 중에서도 대장단지로 꼽히는 곳이 힐스테이트 광명 11입니다. 초역세권, 초품화의 대단지란 메리트가 크고요. 지금 당장은 분양가가 부담스러워 보일지라도 나중에 되면 한숨 돌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제지역이지만 전용 5구 기준으로 최대 6억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메리트고요. 아마 여기서 승부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공 접수는 11월 17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가 11월 26일, 입주 예정은 2029년 6월입니다. 홈두부에 들어오셔서 청약을 클릭하면 이렇게 다양한 청약 분석을 보실 수 있고요. 별 개수를 부여해서 청약 공고문만 보고는 이 청약을 과연 하는 게 좋을까 맞을까 좀 헷갈릴 때 정확한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